자, 10절 추상 클래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이제 추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추상하게 되면은 실체가 아닌 거를 이야기하죠. 실체가 아닌 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추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상속하게 되면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자, 요거는 어찌 보면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클래스가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A 클래스, 그 다음에 B 클래스, 자, C 클래스. 자, 이 클래스를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 필드 1, 자, 여기도 필드 1, 자, 여기도 필드 1이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필드 3이 들어가고, 여기는 필드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드 5가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A는 다시 메소드 1이 작성되고, 자, B도 메소드 1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C도 메소드 1이 작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A는 자, 메소드 4가 작성이 되고, 자, B는 메소드 5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6이 작성이 되더라. 그래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 B, C에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F1, F1, F1. 그리고 메소드 1, 메소드 1, 메소드 1. 그러면 똑같은 필드, 똑같은 메소드예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아하, 이런 경우에는 A, B, C의 공통된 부분을 반복해서 코딩하는 것보다는 아예 자,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F1과 메소드 1을 자, 선언해 두고 자, 상속을 받아서 그냥 물려받도록 하자. 그리고 A에는 이제 이거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B도 이걸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해됩니까? 자, 다시 상속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식이 부모를 선택을 해서 내가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상속받아서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작성을 하고 난 뒤에 빠르게 자식 클래스를 만들 목적인데 나는 처음부터 상속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ABC를 만들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좀 제법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코딩하는 것보다는 아예 부모로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이 부모의 공통된 부분을 모아서 자, 요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요거를 상속하게 되면은 똑같은 효과가 나지만 A, B, C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적은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메소드 1이 뭔가 내용이 변경이 된다 하면 여기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는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공통된 부분을 모아서 내가 부모를 만들어서 상속을 이렇게 하도록 한 거지. 애초부터 내가 부모를 결정해서 내가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걸로 하겠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그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할까요? 자꾸 이해될 때까지 해봅시다. 상속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부모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아, 저 부모 너무 좋아. 내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부모를 지정을 해서
내가 상속해서 추가적인 코드만 더 작성을 해서 내가 자식 클래스를 빨리 만드는 요런 게 원래 상속인데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ABC를 만들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공통된 부분을 내가 모아서 그냥 부모로 만들고 이거를 상속을 함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가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클래스가. 그런데 이 공통된 부분만 모아서 이렇게 만든 클래스는 이거를 객체로 만들기에 어떻습니까? 공통된 부분만 모아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 거 이거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공통된 부분만 모아놓은 거지, 그지? 공통된 부분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그래요. 객체마다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자체로는 객체로 만들기에는 좀 그래요. 단지 자식의 공통된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캣이 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 공통된 부분이 뭡니까? 다 동물이죠. 동물로서의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이라고 하는 공통된 특성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 공통된 특성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요와 같은 클래스를 만들 때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애니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죠. 동물을 객체로 만드는데 무슨 객체로 만들지? 실제로 객체로 만드는 건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공통된 것만 모아놓은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쓴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추상 클래스라고 그런다. 구분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실체들의 공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A, B, C. 실제로 객체로 만들어서 설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체라고 보는 거죠. 사람, 독, 캣. 이게 이제 실체 클래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의 공통된 것만 모아놓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추상 클래스. 이걸 가지고 객체로 만들어 쓸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스 형태는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 추상 클래스란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실체 클래스, A 객체, B 객체, C 객체, 사람 객체, 뭐 독 객체, 캣 객체 이렇게 객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클래스를 실체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들 클래스의 공통적인 필드나 메소드를 추출해서 선언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 이제 확실히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실체 클래스의 부모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물려받아서 자,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제 부모 역할을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은 지금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birds, insect, fish 이게 이제 실체 클래스라면 실제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체 클래스라면 얘네들의 공통된 부분만 모아놓은 이거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상속을 통해서 이제 물려주고 이제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와 같이 부모 역할로만 할 수 있도록 쓰려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용도가 아니고요. 그냥 공통적인 내용을 물려받기 위한 용도로만 쓰는 이런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이제 요 앞에다가 키워드로 abstrac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효과가 나는데 자,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만 쓸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밑에 예제가 나오는데 자, 폰을 이제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 클래스하고 그러면 선언 방식이 틀리느냐? 즉 멤버를 선언하는 방식이 틀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뭐 필드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생성자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메소드를 선언하고 이 일반 클래스와 선언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자, 단 이제 이렇게 앱스트랙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상속을 통해서만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제약 사항이 따르는 거죠. 자, 스마트폰은 실체 클래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자, 얘도 폰이기 때문에 폰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폰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해서 받겠다라는 이야기고, 자, 당연히 얘가 부모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 이거 우리 학습했었죠, 그죠? 그래서 슈퍼 하게 되면은 이제 폰을 이야기하고 갈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폰의 생성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스트링 타입의 자, 오너 값을 하나 받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오너 값을 외부에서 받아서 그대로 부모 쪽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이 생성자, 폰의 생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메소드, 인터넷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가 별도로 이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우리가 이 추상 클래스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추상 클래스인 폰과 그다음에 실제 클래스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본 우리가 실행 클래스가 있는데 자, 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앱스트랙트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스마트폰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로서 이제 폰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턴온이라든지 턴오프는 누가 갖고 있는 메소드? 폰이 갖고 있는 메소드. 그러니까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27페이지. 자, 추상 메소드와 재정의 부분. 자, 우리 추상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추상 메소드를 꼭 선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추상 메소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아까 자식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필드 이름,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거죠. 근데 메소드의 실행 내용이 공통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dog하고 cat하고 여러분이 동물적인 특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자, 공통된 부분으로 묶어서 여러분이 애니멀에 정의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애니멀의 사운드 안에 어떤 코드를 넣어야 될까요? 자, 우리 독은 소리를 멍멍으로 냅니다. 캣은 소리를 양으로 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은 똑같지만 이 중괄호 안에서 실행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된 부분을 묶어서 사운드를 갖다가 애니멀에 정의를 했을 때 이 사운드의 실행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애니멀에서? 결정 못하죠? 그냥 사운드가 있다 이거지 사운드의 내용까지도 여기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사운드의 내용은 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캣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요.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애니멀의 이 사운드가 분명히 공통된 거는 맞지만 내용을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메소드를 무슨 메소드?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추상 클래스에서만 존재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추상 메소드를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클래스는 뭐가 돼야 돼?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추상 메소드가 뭔지는 이제 알았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메소드 선언부만 동일하고 지금 이게 사운드 메소드 선언부만 동일하고 실행 내용은 자식 클래스마다 달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이해됩니까? 사운드는 동일하지만 실제 이 안에 실행되는 내용은 다르다. 자식마다 다르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애니멀의 사운드를 어떻게 선언해야 되느냐? 추상 메소드로 선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추상 메소드를 여러분이 선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언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애니멀 쪽에서 이 사운드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리턴 타입, 메소드명, 매개 변수, 메소드 선언부죠. 메소드 시그너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 앞에 뭐를 추가적으로 더 붙인다? abstract를 더 붙인다. 자, abstract가 붙게 되면 이 메소드는 실행부를 갖지 않습니다. 중괄호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실제 실행하는 거는 중괄호인데 중괄호 자체가 없으니까 이 추상 메소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통된 부분으로 이런 게 있다까지만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 추상 클래스를 여러분이 자식 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붙이면 되니까. 중괄호를 빼버리고 요것만 붙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반드시 이 추상 메소드의 실행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행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중괄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애니멀이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상 메소드를 사운드를 가졌을 경우에 자 애니멀을 상속하는
이제 이런 독이나 캣이나 이런 실체 클래스는 이 사운드를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재정의가 뭡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자식 쪽에서 다시 정의하는 거죠. 그럼 왜 다시 정의를 해야 되나요? 자식 쪽에서. 바로 자식마다 다른 실행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애니멀이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고, 자, 브레스와 사운드가 두 개가 있는데,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메소드입니다. 왜?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없고 중괄호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일반 메소드고, 이 밑에 사운드를 보니까 앱스트랙트 붙어 있죠. 근데 중괄호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애니멀을 실제 도옥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이 도옥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오버라이드해서 반드시 실행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컴파일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옥에 맞게끔 이 사운드의 실행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캣도 애니멀을 상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캣은 의무적으로 사운드를 재정의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캣만이 갖고 있는 소리로 작성을 해 두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행 클래스에서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거는 실체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 여러분이 추상 클래스 가지고는 유해서 객체 생성할 수 없어요. 자, 독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했고, 자, 케이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때 이 사운드는 누구의 사운드가 호출될까요? 어제 했습니다. 무조건 재정이 된 게 실행됩니다. 그럼 결국 이 사운드는 독에서 재정이 된 사운드가 호출됩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사운드가 호출돼? 캣의 사운드가 호출되겠죠. 자, 우리 어제 다형성 배웠습니까? 자, 우리 매개 변수의 다형성, 매개 변수의 다형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봅시다.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요 갈로 안에 매개 변수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클래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을 경우에 나중에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요 자리에 대입될 수 있는 객체는 어떤 객체? 애니멀 객체이거나 애니멀의 자식 객체는 다 대입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애니멀이 지금 우리가 추상 클래스지. 추상 클래스니까 애니멀 객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식으로 독이라고 하는, 캣이라고 하는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독과 캣은 애니멀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애니멀 타입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애니멀 타입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운드는 누구의 사운드일까요? 여기 다형성을 제대로 학습을 하셨다면 자식 객체가 들어왔을 때 이제 부모의 사운드를 호출했을 경우에 이 사운드를 자식 쪽에서 재정의를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운드는 누구의 사운드? 자식 쪽의 사운드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애니멀.사운드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여기 독이 들어오면 여기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강아지 소리. 캣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고양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